안녕하십니까. 풍수지리학을 강의하고 있는 정원주입니다. 이 풍수지리학은 원래 역학의 기본 원리를 두고 발전한 학문이기 때문에 앞으로 풍수지리를 공부하시려면 생활역학도 같이 강의를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풍수하면은 글자 그대로 바람풍 물수인데요. 우리가 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의 영향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우선 태양이 있음으로 해서 만물이 살아갈 수가 있고요. 또 지구상에 물이 있기 때문에 이 물이 있어서 모든 것이 생겨나고 또 만물이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의 이유가 있어서 우리가 그 영향을 받고 살겠지만 가장 지리적인 여건으로 봐서 우리에게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은 바람과 물이라는 뜻에서 이 풍수지리학이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우선 일반적으로 이 풍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산 사람이 사는 집, 이것을 우리가 양택이라고 하는데요. 양택에는 단독주택이나 아파트나 또는 이 빌딩이나 또 학교, 공장 또는 상가, 또 고속도로변이나 이런 데 휴게실, 주유소 할 것 없이 산 사람이 사는 집이나 이용하는 집은 모두가 우리가 양택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음택이라는 것은 죽은 사람이 사는 집입니다. 그래서 묘지나 또는 요즘 또 납골당도 있죠. 여러 가지 형태, 죽은 사람이 사는 집을 우리가 음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택과 음택의 이론은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음택의 이론보다는 산 사람이 사는 양택의 이론을 먼저 배우고 그리고 나중에 음택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인류 역사가 시작이 되면서부터 원시 시대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은 우선 사람들이 제일 처음에 동굴에서 많이 살았을 거예요. 각국의 지형에 따라서 기후 풍토에 따라서 거기에 알맞게 살아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추운 지방 같은 우리나라 경우를 보면은 동굴 같은 데서 많이 바람이나 이런 그 추위를 피해서 아마 살았을 것 같습니다. 또 각국의 이 지배 형태를 보면은 우선 유럽에 있는 알프스 산맥 쪽에는 눈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 주위에 있는 나라들의 지붕의 형태를 보면은 지붕이 뾰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눈이 쌓이게 되면 그 중량을 이기지 못해서 지붕이 무너지기 때문에 눈이 쌓이지 않도록 경사도가 급하게 지붕을 뾰족하게 지었습니다. 그것은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그 지역 기후 풍토에 맞는, 즉 눈이 많이 오는 지방이기 때문에 눈을 피하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발전을 했을 것이고요. 또 에스키모를 볼 것 같으면은 거기는 나무도 없고 오로지 그 얼음이나 눈밖에 없으니까 눈으로 집을 짓고 살게 돼 있고요. 또 이 태국이나 이런 데 가서 보면은 이 강을 끼고 강에 배를 띄워 가지고 그 배에서 생활하는 것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각국의 기후 풍토에 따라서 그 지역의 풍수지리가 생겨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풍수라는 것은 우리 인류 역사가 시작이 되면서 가장 먼저 생긴 또 가장 먼저 우리 인간들이 생각해야 될 아주 필수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점차 발전을 해서 하나의 학문으로 체계화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은 우리나라는 지구상에서 보면은 동쪽에서 약간 북쪽으로 치우쳐서 동북 간방에 위치해 있습니다. 나중에 배우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는 간방이다 하는데 이 간자가 동쪽과 북쪽의 사이에 있는 사이간자가 아니고 산간자를 씁니다.
즉 우리나라는 산이 70%로 되어 있고 산이 많은 나라로 세계에서 유명합니다. 그래서 산이 많은 나라이고 산의 길을 많이 받고 즉 산에 의한 나라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우리나라를 지구상에서 간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풍수지리의 원조라고 할 수 있고, 또 풍수지리학이란 학문이 가장 잘 발달할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사계절이 뚜렷하고, 또 겨울에는 서북풍이 강하게 불어오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 남향을 좋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3대가 적선을 해야 남향집을 얻어서 산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남향집에 또 어떠한 운이 나야 좋은 집인가 하는 것도 다 배우겠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는 백두산에서부터 태백산맥을 통해서 한라산까지 기가 흐르면서 북쪽에서 남쪽으로 기가 흐르고 있고, 또 겨울에 계절풍이 불어서 겨울에는 춥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남향집을 가장 따뜻한 집으로 여겨서 좋아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풍수라는 글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풍수는 감출장, 바람풍, 얻을득, 물수의 줄임말입니다. 즉 장풍득수라는 얘기인데요. 여기에서 풍수라는 글자를 따서 표현을 하기 때문에 장풍득수라는 것은, 즉 바람은 감출장, 감추고, 즉 다시 말씀드리면 바람은 잠을 재우고, 그 말입니다. 그것은 어떤 울타리가 있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집 옆에 집이 있다고 가정을 해 보시면은, 저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여러분 옆집의 그 벽에 부딪혀 가지고 다시 우리 쪽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바람이라는 것이 벽에 부딪혔을 때 거기서 이 바람의 기가 순화되는 것입니다. 또 산이 있으면 바람이 산을 넘어올 때 산에 부딪히면서 그것이 순화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머니들이 김장을 하실 때 배추를 소금물에다가 절이는데, 그것은 배추의 기를 꺾기 위해서입니다. 즉 배추를 좀 순화시키기 위해서 물기도 좀 빼고 해서 그 소금으로 절이는 것과 같은 이치로 생각하시면은, 직통으로 불어오는 바람은 우리 인간에게 치명적인 해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울타리가 있어가지고 그 바람이 울타리에 부딪혀서 다시 넘어올 때는 이 바람이 순해져 가지고 넘어오기 때문에 우리한테 그 이로움을 준다는 얘기죠. 즉 바람이 없다는 것은, 바람이라는 것은 공기의 이동이기 때문에 바람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살 수가 없죠. 우리가 공기가 없으면 단 몇 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람을 가둔다는 뜻입니다. 울타리가 있어서 바람을 가두고, 또 이 풍수에서 말하는 물이라는 것은 재물을 뜻합니다. 풍수에서는 물을 재물로 뜻하지만 실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보면은 물이 없다면은 아무것도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은 만물의 근원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이 있어야 되는데, 이 풍수에서의 물이라는 것은 낮은 지역, 즉 일반적으로 일반 사람들은 풍수에서 물이라는 것은 꼭 강이나 호수나 저수지나 이런 물을 뜻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풍수에서 물이라는 것은 낮은 지역은 전부 물이 있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논이나 밭이나 또는 이 자기 집보다 낮은 곳이나 이러한 것들은 전부 우리가 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강의를 통해서 자세한 걸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일단 풍수라는 것은 바람은 잠재워야 좋고 가두어야 좋고 물은 얻어야 좋다. 물이 없으면
만물은 생겨날 수도 없고 살아가기도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물이라는 것은 곧 재물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재물의 비중은 상당히 큰 것이죠. 이것은 제4회 한양도읍설, 즉 이시조선의 건국에 따라서 지금의 우리 서울의 경복궁을 짓게 된 그 이유와 또 경복궁을 지어서 지금 600년이 흘렀는데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또 이 학문적으로 이 한양도읍설에서 이 풍수라는 학문을 증명을 한 것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가장 이 세상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고 한다면 음과 양이 있습니다. 이 별로 보면은 음이라는 것은 달을 의미하고요, 양이라는 것은 태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람도 남자와 여자가 있고 동물이나 식물도 모든 것들이 음양으로 되어 있어서 이 세상은 크게 음과 양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달이 지배하는 기간은 밤이 되고 태양이 지배하는 기간은 낮이 되는데, 이 밤에는 달이라는 것은 우리 지구의 3분의 2가 물로 되어 있는데 표면에 이 물에 영향을 줍니다. 달의 인력에 의해서 밀물, 썰물이 생기고 또 이 지구상의 물의 균형을 잡아주기 때문에 달이 없다고 한다면 이 지구상의 물이 바닷물이 마음대로 돌아다녀 가지고 우리가 살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달은 물에 영향을 미치고 또 태양은 하나의 불덩어리이기 때문에 빛과 열을 발산하기 때문에 이것은 낮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밤에는 수기가 발생을 하니까 또 태양의 반대편에 있기 때문에 어둡고요. 낮은 태양이 지배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밝고 따뜻하고, 그래서 밤에는 우리가 잠을 잔다거나 휴식을 취하고 낮에는 밝고 따뜻하기 때문에 활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곧 양이라는 것은 활동하는 것이고 음이라는 것은 휴식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활동을 할 때는 일을 한다거나 또는 우리 인체의 모든 것들이 같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눈도 뜨고 뭐 말도 할 수 있고 운동도 할 수 있고 일도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저항력이 생깁니다. 그러나 밤에는 심장만 뛰고 있지 모든 것들은 다 쉬는 상태가 돼서 무저항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저항력이 없어져요. 그렇다면은 외부로부터의 어떤 바람이나 물이나 또는 소음이나 여러 가지의 그런 좋지 않는 영향을 받았을 때 우리 인체에 굉장한 해를 줍니다. 그래서 잠자리가 편해야 된다 하는 말이 있죠. 우리가 어떤 곳에서 잠을 잤느냐, 또 어떤 곳에 의해서 잠을 잤는데 편안하게 잤느냐 또는 불편하게 잤느냐, 여기에 따라서 다음날 일하는 데 있어서 컨디션이 많이 달라지죠. 그래서 밤에는 저항력이 없고 낮에는 저항력이 강해서 우리가 감기 같은 것도 낮에 걸리질 않습니다. 주로 밤에 무저항 상태일 때 많이 걸리죠. 그리고 이제 풍수에서 이 음에 대표되는 것은 물이고 양에 대표되는 건 산입니다. 그래서 물이 많은 지역, 예를 들면은 바닷가나 섬이나 또는 김제 평야나 황해도 평야나 이런 평야 지대를 보면은 그것은 곧 우리가 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낮은 지역이기 때문에. 물은 곧 왼쪽으로 가면은 음이다 그랬어요. 음이라는 것은 여자라고 말이죠. 그래서 물이 많은 지역의 여자들은 음기가 강해서 쉽게 말해서 과부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항구나 또는 뭐 섬이나 평야지대나 이런 데서는 자식을 낳아도 아들과 딸을 낳았다 그러면은 아들은 좀 순한데 딸들이 좀 강해요. 그래서 여자들이 강해가지고 우리가 부부간의 남녀간의 관계를 볼 것 같으면은 낮과 밤에 비교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루는 24시간이 고정되어 있는데
하지 무렵에는 낮이 기니까 상대적으로 밤은 짧아질 것이고, 또 동지 무렵에는 밤은 길고 상대적으로 낮은 짧아집니다. 이 부부간의 관계는 마치 하루 24시간 고정된 틀에서 부인은 밤이고 남편은 낮에 해당이 됩니다. 양이니까. 그렇다면 부인의 기가 강하면 상대적으로 낮이 짧아지듯이 남편의 수명이 짧아지고, 남편이 강한 곳에서는 부인의 또 기가 꺾여서 낮이 길면 밤이 짧아지듯이 수명이 짧아집니다. 그래서 물이 많은 곳은 여자들이 기가 강하고, 또 남자들이 좀 일찍 꺾여서 일찍 죽는 수가 있고, 또 산이 많은 곳, 강원도나 이제 경상북도나 이런 그 산악지대가 많은 곳이 있어요. 충청도나 이런 곳에서는 상대적으로 여자가 약하고 남자가 강합니다. 그래서 산에 가면 호라비가 많고, 섬이나 항구나 바닷가에 가면은 과부가 많고, 이러한 이론이 성립이 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산이 많은 지역이, 우선 제일 산이 강하고 많은 지역이 함경남북도입니다. 그 다음이 아마 평안남북도 정도 되겠죠. 그 다음에 쭉 태백산맥을 따라서 강원도로 해서 경상북도, 이쪽이 또 산세가 좀 강합니다. 그래서 옛날 이조시대는 함경도와 이 평안도 사람, 서북 사람들을 관리로 등용을 안 해가지고 그 홍경래나 아니라 이런 난리가 일어났어요. 그만큼 그쪽 사람들의 남자들의 기가 강하기 때문에 그쪽 사람들은 이 산세가 강해서, 남자들의 기가 강해서 그 사람들 너무 강해서 정부에서 무서워가지고 이 사람들을 관리로 쓰지를 않았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북한에서는 황해도 지역과 옛날 저쪽 철원 지역, 강원도 일부, 그쪽이 그 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또 이북에서는 이 황해도 여자들이 좀 논이 많기 때문에 좀 강합니다. 그쪽에 황해도 남자보다도 여자들이 더 강해요. 이 남한으로 보면은 또 경상북도 쪽에 산이 강하기 때문에 그쪽 남자들이 좀 기질이 강하고, 일반적으로 그 전라도 쪽에 평야지대가 많은 곳에서는 여자들이 또 강하고, 또 제주도는 하나의 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남자보다도 거기는 여자들이 강한 곳입니다. 그래서 옛날 제주도에서는 남자들이 밭하고 빨래하고 애보고 여자들이 다 그 밖에 나가서 일하고 그랬지 않았어요? 이게 바로 음양관계입니다. 그리고 이 물이 있는 곳은 지역이 낮은 곳이고 산이 있는 곳은 높기 때문에 이것도 물이 음이고 산이 양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택, 우리가 사는 집이나 산소를 볼 것 같으면 이것은 음이고 사람은 양이 됩니다. 사람은 움직이기 때문에 양에 해당하고, 주택은 음이기 때문에 또 움직이지 못하는 정적인 것이기 때문에 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주택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음양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좋습니다. 우리가 1년 중에 가장 좋은 계절이라고 한다면은 밤과 낮이 같은 춘분이나 봄의 춘분 무렵이나 또 가을의 추분 무렵, 이때가 밤과 낮의 길이가 같으므로 기후적으로 살기가 제일 좋고요. 음이 가장 강한 동지 무렵에는 밤이 너무 길고 낮은 짧아서 일할 시간이 적고, 또 낮이 가장 긴 하지 무렵에는 너무 낮이 길어가지고 사람이 일에 지치고 밤에 휴식할 시간이 또 적어지고 이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택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음양의 조화가 맞아야 됩니다. 너무 사람의 숫자에 비해서 집이 크다거나, 또는 사람은 많은데 집이 적다거나, 이것도 언밸런스가 돼서 살기가 좋다고 할 수 없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 양택론을 먼저 강의를 드리고 산소에 해당하는 음택을 강의를 하겠는데, 양택을 크게 나눠서 7가지로 나눠서 강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 집 주위의 지세가 어떠냐 하는 것은 사회의 한양 도읍설을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또 규모는
예를 들어서 1인당 몇 평이 좋겠느냐, 또는 뭐 내 식구인데 몇 평이면 좋겠느냐, 이것을 의미하는 거고, 형태는 어떻게 생겼느냐, 기와집이냐 초가집이냐 또는 집의 형태가 아파트냐, 어떠한 형태에 따라서 사람의 심리 상태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고요. 가장 어려운 문제가 이제 방위입니다. 풍수지리를 일명 방위학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동서남북 방위를 우리가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역학의 기본 원리를 두고 이 풍수지리학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이 방위학에 들어가서는 또 우리가 역학을 좀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 여러분들한테는 가장 어려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때 알기 쉽게 강의하도록 하고요. 다섯 번째, 배치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산이 있고 강이 있는데 어느 쪽을 집을 뒤쪽으로 하고 어느 쪽을 앞으로 해야 이것이 정상적인 배치 방법이냐,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 건물과의 관계, 예를 들어서 나는 단독주택에 사는데 내 집 바로 앞에 가서 15층 아파트가 있다거나, 아니면 15층짜리 아파트들로 되어 있는 단지 내인데 나는 또 몇 층에 살아야 좋겠는가, 이러한 것도 주변 건물과의 관계가 되겠죠. 마지막으로 수맥과의 관계, 과연 수맥이 집 밑으로 흐른다면은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7가지로 크게 나누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강의라서 대략 개요만 말씀드렸고, 2회 강의부터 풍수지리의 기초이론에서부터 알기 쉽게 강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